안녕하세요. 링컨의 마크탑입니다. 오늘은 뭐 요즘 이제 에틱스에 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좀 시리즈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, 오늘은 또 삼성에 관한 얘기를 예전에 이제 잠깐씩들 했지만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하면서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. 사실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부정부패가 되게 많았잖아요. 근데 이걸 한 두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, 과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윤리적 의식이나 뭔가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거냐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발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들이라든지 그런 거가 이제 제대로 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, 규제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규제들도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부정부패 청산한다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을 전부 잡아서 넣으려고 했을 때, 그때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 있다가 이제 설득을 이제 직접, 그 당시 안기부인가 그 당시가 뭐지? 하여튼 뭐 가서 이렇게 중정이죠. 중정 요원들이 가갖고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,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도 이병철 그때 삼성그룹 회장이 했던 얘기가, 지금 이 세법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. 만약에 법에 정해진 세금을 그대로 낸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습니다. 이런 잘못된 법은 고치지 않고 기업가들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처벌을 받겠지만, 뭔가 법을 지킬 수 있게 뭔가 그런 부분부터 제대로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박정희도 들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더니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했죠.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고쳐질 수 없는 부분들이 뭐였냐면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정치권 같은 데서 좀 합법적으로 돈을 기부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, 우리나라는 그런 거가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은 어떤 형태로든지, 사실 돈이 없어갖고는 정치가 안 되거든요. 어떤 형태로든지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혜를 주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걸, 그러니까 그런 계속 연결고리들이 끊어지질 않거든요. 그래서 뭐 우리 여기 스타디 시간에도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지만,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올바로 바로 서야 된다고 보는데, 일단 원래 이 삼성에서는 사실은 삼성이 정보 수집 능력이 되게 뛰어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약간 안 좋았었던 게, 최순실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기업에서는 어렴풋이 알았지만 명확하게 파악은 못했대요. 근데 삼성그룹은 정보력이 좋다 보니까, 이게 비선 핵심 라인이다, 그 정보력을 훨씬 더 정확하고 다른 기업보다 빠르게 파악을 했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또 삼성이 이번에 뭐 이제 경영권 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또 이렇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더 도운 거죠. 그랬다가 오히려 이번에 더 이제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측면도 있는데, 그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상속세에 관해서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,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난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, 여기서? 교보그룹의 신창재 회장인데, 이분이 2236억인가 하여튼 뭐 2000 몇백억대 돈을 세금으로 냈는데, 자, 우리나라의 교보그룹보다 큰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. 근데 교보그룹은 사실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잖아요. 근데 그 기업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상속세를 냈다는 얘기는 뭐냐면, 다른 기업은 상속세를 거의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, 역으로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좀 말도 안 되게 너무 높아요. 그러다 보니까 바보처럼 내는 사람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인데, 예를 들면 삼성에서 이번에 지배권 승계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큰 문제가 됐는데, 삼성이 이제 한 21년 전인가 22년 전에 처음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지금 이제 부회장한테 61억을 주식을 증여해줘요. 그러면서 16억인가 증여세를 냈거든요. 그게 다예요, 지금까지. 그때 16억 내고 그 돈을 바탕으로 해갖고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. 그래서 전환사채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, 그 전환사채를 내가 이제 주식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주식으로 한번 받아지고, 그게 또
제일모직이랑 합병하고 삼성물산이랑 합병하고 그러면서 그 61억 받은 돈에서 16억 세금 냈던 돈이 지금은 10조가 넘게 불어났거든요. 그러니까 매직도 이런 매직이 없죠.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법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.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제대로 내려고 하지는 않죠. 삼성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번에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세금을 너무 안 내는 상태에서 지배 구조를 그렇게 바꾸려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해야 될 것들이 많았거든요. 삼성물산하고 이번에 합병 왔으면 삼성전자에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또 삼성물산이랑 합병을 해서 그걸 지주회사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삼성 전체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합병하는 데서도 사실은 삼성물산하고 삼성물산이 보유한 부동산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치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엘리엇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걸 걸었었던 거고. 그래서 어찌됐든 뭐 기업들도 많이 반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 하여튼 이런 계기들을 해서 이제 이런 좀 잘못됐던 점들이 하나하나 좀 고쳐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